내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를 할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참 답답스러워요.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사업과 청년 창업의 전반적인 이 의의가 뭔지 아세요? 청년 사업, 청년 창업. 청년 사업은 좀 약간 광범위한 거 아닐까? 맞아요. 일반인들이 네.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나이 기준이 있어서 그 밑에는 내가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창업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그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청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 나는 그 대출 비용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혼자서 진행할 수 있어, 혹은 내 친구와 같이 진행할 수 있어 해갖고 진행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사주팔자를 봤을 때 돈을 지원받아갖고 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걸 받지 않고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무속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어떻게 나눠지고 내가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 사람마다 사주팔자가 있듯이 네.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업혀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만년 2등, 만년 과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의 손을 갖고 가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서 말 그대로 그 사람하고 얹혀서 가느냐, 그래서 내가 생존을 갈 수 있느냐. 내가 1등을 못하고 내가 앞장을 못 쓰는 사람들은요, 네. 업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의 도움을 받든 간에. 그리고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사주팔자에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 돈이 그냥 줄줄줄 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돈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누가 돈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명의를 누구한테 돌려놓는다든지, 네. 사업자를 누구한테 돌려놓는다든지.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나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고집대로 가지 말고 누구한테를 맡겨서 내가 돈 관리를 해야 할지, 누구 말을 들으면서 갈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 해요. 그렇게 가야 하고, 물론 우리가 주위에도 보면은 얘는 뭐가 주특기야, 네. 얘는 뭐가 주특기야, 다 주특기들이 있어요. 예, 예.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여서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한다면 괜찮겠죠. 오히려 청년 사업 쪽으로 그렇죠.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거 저 친구가 가지고 있고, 저 친구가 못 가지고 거 이 친구가 가지고 있고, 파트가 서로가, 왜냐면 서로 이렇게 틀리게끔. 우리가 대기업에 보면은 상무, 총무, 파트들, 중요한 파트들도 있듯이, 네. 우리가 친구들이 아니면 선후배가 조금씩, 왜냐면 어느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적은 돈으로 아니면 적은 자본으로 또 얼마든지 끌어나갈 수 있어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 한계가 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이런 것들 이제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내가 아이템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시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또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내 사주에 시기적으로 또 때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적절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사주팔자가 있느냐. 네. 내가 만년 그냥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냐. 그것도 되게 봐야 되겠죠. 그냥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나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나 창업들이 많이 뜬다고 하는데,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혹시 사주팔자에 안 맞으면 그렇죠. 그렇죠. 아이템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촉예감 뭐 이런 것들, 직성이 센 사람들,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내가 낮아졌고, 네. 그러니까 아다못해 돈이 바깥으로 셀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같은 거로 지금 다 맥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주식으로 다 몰리고, 나 주식 같은 거 안 해라는 사람들, 친구들도 주식을 또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정보는 없고 한계돼 있고, 뭐 돈은 벌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재무설계사 입장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렇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정된 부분을 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돈을 얼마를 맡기고서 이거를, 왜냐면 수익성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천만 원을 맡겼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본전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밑으로는 손해를 안 보게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왜냐면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그런 전문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청년 창업이나 제가 좀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자본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적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시기 언제쯤 잘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근데 막연하게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준비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를 할까요?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참 답답스러워요. 그쵸. 그거 답답스럽다고. 사실 이제 와서 뭐 연골 빼골 다 30, 40 넘어서 50이 다 돼갖고 아니면 또 그 나이에 뭐 저한테 맞는 게 뭘까요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힘들어요. 그쵸. 지금 경제활동도 보면 주변에 보면 70 중반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분들도 많아요. 그럼 아마 20년, 30년 뒤에는 아마 90세까지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내다본다고 한다면 지금 40대, 50대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예. 앞으로의 좋은 노후와 본인과 잘 맞는 이러한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